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시장 경제와 가격 두 번째 시간이죠.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시장의 의미와 역할, 그 다음에 시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장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했었고요. 시장의 종류에는 생산물 시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이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산물 시장과는 팔려는 사람인 공급자와 사려는 사람인 수요자가 서로 반대되는 시장이 존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는 시장, 보이지 않는 시장 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시장 가격의 결정인데, 시장 가격의 결정은 이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 점에서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요입니다. 수요라 하면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에는 가격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전 개인적으로 이제 레드벨벳이나 에스파 좋아하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 되게 좋아하는데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인 레드벨벳이나 에스파가 광고를 하더라 하면 그 제품을 좀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그 제품을 좀 더 구매하기 위한 욕구가 저한테는 생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었을 때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혹은 캠페인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혹은 어떤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라는 캠페인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수요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면 그것을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에는 사실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다? 바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수요량이라 하면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수요량 같은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요 법칙이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도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법칙이란 말이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상품의 가격이 내려갔는데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가 감소하는 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연탄 같은 게 있겠죠. 연탄은 가격이 내려가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또 반대로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명작들이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외는 언제라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수요량의 감소와 증가에는 바로 무엇이 영향을 미치냐면 가격이란 친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래 그래프인 수요 곡선을 보시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수학을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 Q가 X축이고 P가 Y축인데 X축의 변화에 따라서 Y축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요라는 것에서는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경제학자들이 수학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 수학 거꾸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수요곡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마샬이란 분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집중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P랑 Q랑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X축, 뭐 세로축과 가로축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자 라고 해서 그대로 굳어진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하신 분들은 조금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가로축인 Q의 변화에 따라서 세로축인 P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로축인 P의 변화에 따라서 가로축인 Q의 변화를 보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이제 가격이 됩니다. 공급에도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공급량이란 일정한 가격에서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급 법칙은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급량과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그리게 되고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린 가격인 변화, 세로축의 변화에 따라서 Q인 가로축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공급량과 수요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가격 이외의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 공급이나 수요가 변화하게 되고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공급량과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런 말장난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만큼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면 이제 평면이잖아요. 평면에서 2차식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공급량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보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